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200%대로 급등해서 신규 상장주 청약을 받아야 하나 했는데 오늘 상장한 파두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뒤에 파두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호평 일색인데요.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뭔가 요즘 네카오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네이버는 다 긍정 의견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엠파스, 라이코스 시절에도 야후코리아 있을 때도 결국에는 선점효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먼저 AI 서비스를 채택을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먼저 선점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하나둘씩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광고 플랫폼, 광고 수익 자체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물론 최근에 메타도 그랬고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수익이 이번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네이버는 이번에 검색 플랫폼에서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성장이 나왔다는 측면에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의 초점은 하이퍼클로버 X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긴 하나, 물론 추후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한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동안 이제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네이버의 뭐 이커머스 시장이나 아니면 그 라이브 쇼핑과 같은 하나 둘씩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하이퍼클로버 X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시마크 뭐 좋습니다. 포시마크도 2분기 흑자 전환한 건 좋기는 한데, 결국에는 큰 틀에서 네이버가 바뀌고 있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지금 오늘 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한 달간 계속 올라왔잖아요. 아직까지 저밸류로 보고 또 지금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충분히 따라가셔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커머스 사업과 AI가 어떻게 연결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 쪽도 지금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더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발표되는 그 AI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시너지를 내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쪽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는 두 분 다 지금 시점도 투자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최근에 상승 중이죠. 뷰티 업계가 지금 2분기에 깜짝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주 안에서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까요? 두 분의 yes or no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yes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두 자릿수 급등하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잉글로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보다 한국콜마가 좀 더 매력이 있을까요? 그동안 뭐 HK, 뭐 홀딩스가 가지고 있겠지만은 HK 이노엔이나 연우 같은 우리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를 일단은 한국콜마 홀딩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너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그 생활건강도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탈피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를 시장을 이끌었던 중소형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련된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나 일본, 특히 북미 쪽 시장을 가고 있다는 측면이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크게 좀 회복되는 좀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EM, ODM 업체들이 그만큼 수혜를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시장 자체가 경기가 회복세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K엔터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일본 시장을 K-뷰티가 점차적으로 이런 MS를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먹거리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엔터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K-뷰티가 이어받고 있다. 좋은 말이네요. 본부장님도 이런 뭐 중소형 화장품제 안에서 한국콜마가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좀 주가 자체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ODM이랑 OEM 쪽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경기가 불황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거 사자 이런 운동이 맞아요.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중국에서 내부 브랜드를 많이 출시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ODM이랑 OEM을 우리나라 쪽으로 맡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쪽으로 지금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ODM이랑 OEM 쪽을 하는 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차별화가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중국 경기 둔화에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 그러니까 일본, 뭐 유럽, 미국 쪽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는 비쌌지만 우리나라 그 화장품들도 그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품질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거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섹터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ODM, OE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쪽 그러니까 중국에서 늘어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수혜로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콜마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생산 가능하다. 두 분의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한국콜마 전략 짜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한 파두, 올 IPO 시장 첫 대우로 꼽혔는데 상장 첫날부터 하락하면서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내일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노로 일치됐습니다. 구겨진 자존심 회복할까? 이미 한번 구겨진 건 좀 펴지기 힘들까요? 아니 요즘에 나온 IPO들 특히 뭐 상한가 400%한 이후부터는 예. 사실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물론 이제는 파도는 이제 반도체 팹리스 이제 업체로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긴 하나 일단은 흥행이 일단 실패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으나 아마 이런 흐름 자체는 조금은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500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은 부담이 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뒤에 500 물량들이 좀 서서히 조금 풀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행 물량이 풀렸을 때는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최근에 사실 첫날만 좀 반짝하고 소외받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역시 아까 그 초전조체랑 비슷한 게 네. 이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일단 천하질 단타 대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요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거래량도 많고 수급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뭘 따라간다 이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지. 그냥 여기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따라가면은 이게 따라가다가 불나방이 되고 그냥 갑자기 산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초돈조체처럼 이 신규 상장주들도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이고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팹리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살아 올라올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네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한국콜마를 볼 때 아모레퍼시픽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10.83% 수익을 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주 흐름과 함께 좀 더 지켜볼까요? 저는 하반기는 오히려 대형 쪽도 충분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소형보다는 대형 화장품이 이제 유연적으로 변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바뀌었을 때 크게 이제 수익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대형 화장품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의 하도가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사실 중국 빠질 거 예상했고 3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분기도 실적은 이겠지만은 북미나 일본에서의 성장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추가적인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라네즈나 이니스프리와 같은 중소형 화장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가 라인에 대해서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과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북미와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뉴스가 나왔지만은 30년 만에 프랑스가 1위를 차지하는 그 시장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좀 점유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좀 기대감이, 물론 2015년 이후에 그런 모습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과연 일본 시장과 북미 시장을, 옛날 중국 시장의 그 큰 시장을 그만큼 이길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파란불을 켰던 오늘 시장이지만 이렇게 종목을 또 잘 공략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두 분은 내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내일 접근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네요. SM을 또 가져오셨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앞서서 잠깐 또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투자 포인트는 받쳐주는 실적, 사상 최고의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도 기대되는 실적, 그리고 통풍치료제 싱가포르 임상 3상 신청 관련해서 좀 기대감도 있고요. 결국엔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탈모 치료 신약도 내년에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약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7월 달에 좀 많이 올라왔고 좀 지금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변동성 자체는 조금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아직 수그러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윗꼬리 달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을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SM을 가져오셨어요. 카카오 실적을 이끌었던 주인공 SM이죠. 네, 사실 SM은 중학교 때 이후로 굉장히 좋아하던 엔터사긴 한데 물론 주가적인 측면은 사실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에스파 이후로 새로운 신규 아티스트가 그동안 안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단점으로 봤었고, 그리고 이제서야 좀 레이블 체제로 좀 어느 정도 교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체계를 짜임새 있게 하나 둘씩 맞춰 나간다는 측면에서 좀 점수를 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9월 초에 이제 라이즈가 남성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엑소가 그동안 엑소는 NCT가 이제 유일한 이제 남성 그룹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신규 아티스트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그 향후에 결국에 이번 제가 북미 법인까지 설립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하이브나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어느 정도 M&A 체제에 좀 익숙해져 있던 부분에서 이제 그게 타피를 하는 측면에 조금 이제 SM이 라이즈와 그리고 에스파와 엑소가 3분기에 이제 컴백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좋아하셨던 SM 가져오셨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워낙 18만 원이요? 워낙 이제 그동안 일본 시장이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 특히 최근에 뭐 뉴진스가 워낙 이제 북미 쪽에는 이쪽에서 콘서트에 대한 뭐 짤이나 이런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잼버리 이슈도 있는 만큼 그만큼 K-팝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SM이 라이즈가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18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16만 원대를 뛰어넘는 18만 원을 SM의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